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과목 공무원 복무자세 및 우리 공직윤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아마 이번 점들 법조문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 난해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의 복무자세입니다. 아울러서 공직윤리다. 자, 이게 이제 우리 1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과목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면 첫 번째 약간 총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의 윤리 문제 정리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부패에 관련된 문제죠. 부패. 자,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자, 그리고 징계 등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약간 징계 같은 거는 중복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리 기본적인 공무원의 윤리 문제, 또 부패, 정책 중립성, 징계 등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법령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법령은 총 7개 법령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7개 법령인데 전부 다 조문들이고 조문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조정을 해가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점들 우리 지방공무원법 있죠. 그래서 지공법이라고 불러지는 지방공무원법이 있고요. 또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죠. 우리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것을 정리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 행동강령이죠. 자,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부할 것이고요. 자, 여섯 번째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곱 번째는 일명 줄여서 우리 부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자, 그래서 줄여서 부패방지법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이게 있고요. 자, 여덟 번째는 우리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러지는 청탁금지죠. 그래서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청탁금지법 이렇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과목에 들어가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첫 번째 테마인 공무원의 윤리나 부패, 정치적 중립성, 징계 등에 관한 테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킹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 법령의 내용은 7개 법령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는 우리가 조문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암기하면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볼 것이다. 선택해서 볼 것이고, 선택한 것은 집중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또 이 법들은 일부 개정도 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우리 시험에 반영될 만큼 중요한 부분은 꼭 체킹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좀 더 소소한 부분들이 개정된 것은 일단 건너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 쪽이요. 우리 시험 자체가 조금 기출이 공개가 좀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요. 그래도 보통 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됐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부분을 체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중요 지문 중심으로 체킹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무원 윤리가 나와 있죠. 윤리 쪽부터 하나씩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공무원 윤리다 라고 할 때, 자, 윤리 개념이 뭐냐고 할 때 약간 철학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공무수행상 지켜야 될 가치 기준 또는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윤리 개념은 한마디로 가치 기준이다. 자, 또는 우리 행동 규범이다. 규범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 윤리는 우리 가치 기준 또는 행동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윤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공무 수행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윤리다 나와 있죠. 행정 윤리 또는 공직 윤리다. 저 공무 수행하다 보니까 공직 윤리다 또는
직업윤리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아마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 윤리에 관한 것은 일반점들 내부 통제 성격을 띠는 것이죠. 내부 통제다. 또 한 가지는 비제도적 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 자, 우리 윤리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문제죠. 근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내부적 통제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 비제도적입니다. 자, 윤리를 법으로 규제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 이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윤리는 제도화되지 아니한 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들 여러분, 우리 내부 통제인데 예를 들어서 외부 통제라면 틀리다는 지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제도적 통제인데 제도적 통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리 개념은 이게 하나 포인트니까 내부 통제고 비제도적 통제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윤리의 실천 강령이 하나 나오죠. 자, 실천 강령으로서 자, 4가지가 소개되고 있네요. 자, 공익을 우선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자, 이것은 약간 상식선에서 접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창의성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자, 청렴을 생활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서 행동한다. 실천 강령이기 때문에 그 실천 강령은 4가지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의무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의무사항이고 아마 이 부분은 또 뒤에도 나올 것이고 또 우리 지방공무할 때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사항이 거기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이제 국가공무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선서 의무가 나오죠. 선서 의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실 의무가 나오고요. 성실 의무. 자, 성실 의무 나오면서 법령 준수무가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복종 의무. 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또 친절 공정 의무. 또 종교 중립 의무. 또 비밀 엄수 의무. 또 청렴 의무. 또 애국정부 등의 영예를 받을 경우로 나와 있죠. 자, 이것도 한 가지 보충한다면 일반점들 우리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애국청구입니다. 애국정부 등부터 영예 등을 받는 거죠. 자, 영예라는 것은 여러분 훈장 받거나 포상 받거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애국정부로부터 공무원이 이런 영예 등을 받는다. 이것은 원칙은 못 받도록 돼 있어요. 알죠? 이것은 안 된다. 하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국의 공무원이 다른 국가에 포상을 받거나 내지는 훈장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다른 국가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예 등을 받으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의무 중에서 우리 소극적 의무에서 금지를 시키는 것들이죠. 자, 금지 의무입니다. 자, 금지 의무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직장 이탈을 하지 말아라.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은 금지입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내지는 우리 소속 상관의 허가 등을 받으면 가능하겠죠. 소속 상관의 허가 등을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장 이탈 금지이지만 여기는 소속 상관 등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가 나옵니다. 자, 이분들 한마디로 겸직 금지입니다. 네, 2가지 나오는 게 영리 목적 업무하고 비영리 목적 업무입니다. 자, 영리 목적 업무는 우리가 절대적 금지란 말 쓰는 것이죠. 절대적 금지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영리 목적 업무를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하지만 자, 비영리 목적 업무다. 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한다든가
내지 청소년 선도 활동한다든가 또 야간에 방금 활동한다든가 자, 우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비영리 목적 업무를 겸직한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는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업무는 여기 허가상이 못 돼요. 이거는 절대적 금지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영리 목적 업무는 소속 기관장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 직장 이탈은 소속 상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공무원은 정치 운동을 못하는 거죠. 또 우리 집단행동 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 같은 것은 행사하지 못한다. 함께 집단행위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지 의무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무 종류는 뭐 그 정도 체킹하시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또 지방공무원부 공부할 때 거기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더 알아보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정치적 행위죠. 법률에서 규정된 영리 업무하고 정치적 행위입니다. 자, 영리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 기본 금지사항이죠.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공무원이 상업, 공업, 공유원 나오죠. 그래서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 추구하는 건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는 공무원이 그런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항이 되거나 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공무원 본인의 직무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죠. 자, 이것만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업무는 금지 사항인데 자, 영리 업무가 되는 그 영리 행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 영리 업무 중에 자, 공무원이 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하는 것도 영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 직무 관련된 타인의 기업이죠.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것도 영리 업무입니다. 우리 문제상에서 자, 직무와 관련 없는 타인 기업에 투자한다. 자, 이럴 때는 영리 업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공무원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지만 직무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투자할 때는 영리 업무로서 금지가 됩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또 개선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 봐두시고요. 또 우리 공무원 법무기준에 나와 있는 정치행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정치 목적을 갖는 행위로서 정당의 조직 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다든가 또 특정 정당이나 그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또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건 나와 있죠. 전부 다 우리 정치행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은요. 우리 공무원의 윤리 확보 방안이라고 소개되는 것인데요. 네 가지께 소개하고 있죠. 자, 공무원의 윤리 확보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요. 한 가지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인적 요인을 계산한다. 인적 요인을 계산하는 것도 방식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제도적 요인이 나와죠. 이것을 개선해 가는 것. 또 세 번째는 환경적 여건을 개선해 가는 겁니다. 자, 환경적 여건을 개선해 가는 것. 자, 또 네 번째는 우리 행정 윤리 차원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행정 윤리 차원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공무원의 윤리 확보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인적, 제도적, 그리고 환경적, 아울러서 행정 윤리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느 파트인가만 좀 보시면 인적 요인의 개선에 관한 문제는 바로 뭐죠? 우리 인적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적절한 동기부여죠. 그리고 경쟁시험제를 활용한다든가요. 연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도적 요인에 관한 것은 제도적 우리 법률에 관한 문제죠. 법률. 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등등의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 제정에 관한 문제 또 공무원 단체를 인정한다. 이것도 제도적 개선에 들어가죠. 그래서 공무원 단체를
인정하는 것도 제도적 개선에 들어간다. 아까 인적료는 경쟁 시험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동기부여 뭐 이런 거에 우리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제도적은 공무원단체 인정하고요. 또 한 가지는 히슬블로라고 해가지고 히슬블로잉이죠. 일명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 자, 이것도 전부 다 제도적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도적 개선은 일단 내부 고발자 보호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적 여건의 개선이죠. 여기는 국민들의 일종의 이제 수준 향상이 나오죠. 그래서 도의 수준 향상하고 아울러서 사회 전체 민주화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환경적 요인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관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 향상되거나 또는 민주화가 되거나 이건 바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고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고발 정신 이게 전부 다 우리 환경적 여건의 개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행정윤리 차원입니다. 행정윤리 차원은 소극적하고 적극적이 나오죠. 행정윤리 차원에서 소극적은 보통 우리 금지하는 거죠. 금지.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 금지를 해야 되는 부패 등의 금지를 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공무원도 봉사를 또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익을 위한 봉사 등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익봉사 등이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개선 내지는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의 윤리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는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행정권의 남용하고 오용이 나오죠. 행정권의 남용 오용이다. 행정권이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이야기죠. 자, 거기에 관한 형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부정행위 나오죠. 부정행위 당연히 남용될 것이고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비윤리적 행위 보시고 자, 대신 거기 법규경시하고 입법의도의 편향적 해석 나오죠. 그 두 가지 아마 개념 가지고 서로 틀리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나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법규경시가 나와 있죠. 자, 법규를 경시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것. 그죠? 그래서 법규 경시이다. 일종의 행정권의 남용의 형태다. 남용이나 오용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규 경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거나 자, 법을 무시한다. 또는 공무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당하게 법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법규 경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입법 의도의 편향적 해석이 나와 있죠. 자, 입법 의도의 편향적 해석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자, 그렇게 써져 있죠. 자, 보시면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한다. 자, 이 표현 나오면 입법의도의 편향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법규 경시에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공무원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법규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공무원 자신의 정당화하기 위한 법규를 해석하는 거다. 자,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걸 써놓고 입법의도의 편향적 해석이라면 틀렸죠. 그래서 법규를 경시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법규 경시 항목에 우리 법을 무시하거나 공무원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을 자기한테 맞게끔 자의적인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법규 경시고 입법 의도에 관한 편향적 해석은 그 입법 의도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 남용 중에 입법 의도의 편향적 해석이다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불공정한 인사가 있고요. 또 무능이 나오죠. 그래서 무능이 될 것이고 또 실책이 나옵니다. 그 실책을 은폐하는 것. 또 무사 안일 나오죠. 무사 안일 전부 다 우리 행정권의
남용이다 또는 오용이라고 소개가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더 알아보기 보시면 논란위원회에서 공직사회의 타당한 7가지 원칙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공평무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청렴성, 객관성, 책임성, 개방성, 정직성, 지도성이 그래서 7가지 원칙이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직윤리 확보에 서울시의 조직 개편이 나올 것이고요. 자, 감사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의 감사위원회가 존재할 것이고요. 또 시민감사 ombudsman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 바로 이거죠. 시민감사 ombudsman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주요 기능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민, 자, 우리 주민감사청구권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일종의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및 개선 요구나 신분상 처분 요구, 또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의 감시 내지는 통제가 들어가겠죠. 그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축민원 조사 처리 등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시민 감사 ombudsman 위원회가 있다. 그 기구 정도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국제 투명성 기구가 하나 나와 있죠. 자, 거기도 우리 기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각국의 공무원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 산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부패지수 산출이 국제 투명성 기구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각국의 공무원이라든가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말 그대로 조장하고 있는지 그런 부패 지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그 기구가 국제 투명성 기구다. 자, 독일의 베를린에 본부가 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리 쪽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우리 공무원의 부패 관련된 내용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 부패 쪽에 관한 것은 자, 우리 부방법에서 부팽이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부패 행위에 관한 문제, 자, 그것을 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부방법에 나와 있는 부패 행위가 나와 있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고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즉 공직자가 직무 관련해서 지휘 권한을 남용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나와 있죠.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한 행위. 두 번째는 역시 법령을 위반해서 공공기관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는 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행위나 은폐를 강요, 공고, 제의, 위인하는 행위. 이게 우리 부방법에 나오는 부패 행위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패 행위 개념은 그렇게 정돈하시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부패 행위는 법령 위반해가지고 자기나 3자 이익을 도모한다든가요. 또 법령을 위반해서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또 그러한 행위를 은폐 내지는 자, 그것을 은폐하도록 강요, 공고, 제의, 위인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부패 행위 개념은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부패 학설에 관한 논의가 나옵니다. 자, 이건 좀 더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도덕적 접근법 나와 있죠. 자, 부패를 개인 탓으로 돌린 것이요. 개인 윤리적 문제를 보는 것이 도덕적 접근법이고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지배적 간섭이나 경험적 습성에 따라서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법적, 제도적 나와 있죠. 자, 우리 법 제도상 결함 또는 운영상 문제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체제론적 접근법입니다. 자, 체제론적에서는 부패는 그 나라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관료부패를 지역적 부분적 대응하는 억제가 곤란하다고 접근하는 것이 체제론적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제론적 접근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부패에 접근할 때 체제론적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런 체제론적 접근법에 따르면 부패 원인이 문화적 특성도 있고 또 제도상의 결함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 전체 구조의 모순상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패 원인은 종합적이고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부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료 부패를
부분적인 대응만으로는 억제가 곤란하다. 자, 그래서 이 부패를 종합적 요인이기 때문에 자, 부분적 대응만 가지고는 억제가 곤란하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 체제론적 접근법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부분적 대응을 해서 억제가 가능하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억제가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 보시고. 자, 권력 문화적 분석도 있고요. 또 한원지 오류가 나오죠. 자, 여기도 말 그대로 공무원의 개인 가치를 자, 우리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직사의 전체 부패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한원주의 오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무원 개인의 가치나 태도만 가지고 전체 부패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바로 한원주의 오류. 자, 또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나와 있죠. 기능주의적 또는 후기 기능주의적 접근법입니다. 자, 우리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관료 사회가 발전하고 관료가 이제 정착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악으로 관료 부패마저도 우리 거기에 따른 부속물 또는 종속물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발전함에 따라서 부패는 당이 따라가는 종속물에 불과하다. 또는 우리 부산물에 불과하다. 필요악이다. 어쩔 수 없다. 우리 행정사회가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부패는 따라오는 하나의 부산물 내지는 종속물로 보는 것이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이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이제 중요한 건 하나 있죠.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들의 관용도 기준 얼마나 허용해 주냐 기준 따라서 백색, 흑색 그리고 회색 부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리를 좀 할 것이 우리 백색 부패가 있고요. 또 흑색 부패가 있고요. 자, 중간에 회색 부패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비교 놓으시면 됩니다. 자, 백색 부패는 말 그대로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 그죠? 근데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부패. 이게 백색 부패란 이야기죠. 그래서 용인하고 하나의 관행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행적 성격이 되는 게 백색 부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흑색 부패는 말 그대로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입니다. 흑색 부패는 자, 모두가 처벌을 원한다. 처벌을 원하는 그런 부패를 흑색 부패다. 그래서 백색 부패는 구성원 다수가 용인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행이 됐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행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 백색 부패다. 흑색 부패는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있는 회색 부패 보이죠? 여기는 사회 구성원 중에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회색 부패는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또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부패를 회색 부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써놓고 흑색 부패라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흑색 부패는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그런 부패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는 국민의 관용도, 국민이 얼마나 받아줄 수 있냐 그걸 가진 기준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부패 성격에 따른 유형이 나와 있죠. 후원형 부패도 있고 사기형, 거래형, 자, 직무 유기형 부패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신의 직무를 깨알게 하면서 오는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발생되는 부패. 또 권력형 부패, 일탈형, 생계형 부패. 자, 생계형 부패는 작은 부패라고 하죠. 작은 부패. 또 제도화된 부패, 개인 부패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부패 방지 방안 하나 봅니다. 자, 부패 방지 방안은 자, 일반적으로 보수체계가 적정해야 되겠죠.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보수체계 수준을 정립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절차 간소화입니다. 자, 우리 관에서 거친 절차가 복잡할수록 부패하고 연결될 수 있다.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빨리 받기 위한 국민의 심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패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또 객관 합리적인 가치 배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주의나
연고지등을 종식시켜야 된다. 또 제도장비 실현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정치 권력의 분권화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안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정치 권력을 집중화시키면 안 됩니다. 분권화, 즉 분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권화입니다.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정치 권력이 집중화가 돼버리면 부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선 정치 권력을 분권화시켜야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지정하고 반부패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이고요. 부패 방지법 시행할 것이고 또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중시 여길 것이고 또 경제적 사회적 규제를 완화한다 나와 있죠. 이 대목도 체크해. 우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규제입니다. 이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자, 우리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자, 규제가 완화되면 절차는 간소화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경제사회적 규제를 강화한다. 그럼 틀린 질문 되는 것이에요. 경제사회적 규제를 완화시킨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 방지 방안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우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책임을 진다. 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는 각 국가기구 하나 보시면 자, 미국은 펜들턴법 나오죠. 펜들턴법 나오고 해치법. 아마 더 펜들턴법이나 해치법 나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있다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고요. 자, 국가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어요. 자,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적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또 두 번째,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서 다음 행위는 아니 된다 해서 5가지 나와 있죠. 자,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또는 반대하기 위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또 서명 운동을 기도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 도서를 공공시설에 게시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붕을 모집이나 모집하게 하는 것, 또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전부 다 금지되는 정치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는 정치행위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증이라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적 확보 방안이 나오죠. 확보 방안입니다. 자, 평화적 정권 교체 나올 것이고, 자,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실적주의가 나와야 되겠죠. 자, 실적주의라는 것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있어서 성적이라든가 능력의 실증에 의해서 임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신분보장이 되는 직업공무원제입니다. 자, 이런 게 확립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직업공무원 확립인데 이거 역관제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역관주의 또는 역관제는 말 그대로 우리 자기 친인척 간에 또는 어떤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무원이 선발되고 정권이 끝나버리면 딱 나가게 되고 이런 게 역관제인데 역관제를 취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은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 확립이다. 또 정치사회 정상화,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 나와 있죠. 또 가치 다원화, 행정 윤리, 또 공무원의 의식 수준 제고 이런 건 전부 다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방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은 우리 징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